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9학번 신입생 정호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똑 부러지네요. 자, 입학 전형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입학 전형이 좀 특이해요. 네, 저는 연세 한마음 전형이라고 하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부분으로서 내신과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받는 전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형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면접을 보게 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면접을 보지 않는 무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와 수능 최저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무추천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저는 경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나왔고 3년 동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내신이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 기준으로 평균 내신이 1.8 정도 되었는데요. 다른 합격자들에 비해 낮은 내신이었지만 생활기록부 활동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생활기록부 활동에도 자신감이 있었고 뭐 내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충분히 그 당당함이 보이는데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풀이를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저의 생활기록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꿈이 확고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늘 심리학과를 지망했었고 또 매학년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3학년 때 제가 만들었던 동아리 활동인데요. 네. 그 동아리는 심리학 동아리였는데 모두 심리학과를 지망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심리학을 전공한 선생님과 심리학을 전공하셨던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학의 이해 그리고 긍정심리학이라는 전공 심리 서적을 읽고 서로 알려주는 서로 강연을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예.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심리학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생각하고 제가 직접 동아리를 창설했다는 것에서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공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태도와 인성에 관한 항목들도 생기부에 잘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수업 태도와 인성에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는 저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잘 알고 적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3년 동안 항상 수업 시간에 교탁 중앙 앞자리에 앉아서 어려운 수업을 자리에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수업 태도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질문을 자주 하게 되니 선생님들께서 저를 눈에 띄게 볼 수밖에 없으셨고 예. 선생님들도 그만큼 저를 잘 알 수 있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게 저를 많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한 가지 강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3년 동안 책을 약 70권 가량 읽었었는데요. 대부분 책을 많이 읽었다 보니까 대부분의 활동을 책과 연관시켜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읽은 후에 사회문화 시간에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역적 탐구 과정을 제 스스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회복탄력성이란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회복탄력성이란 말은 심리학과에서는 역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발판으로 성장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회복탄력성의 측정 요소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화적 탐구 방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독서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과 배움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제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장점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뭘 하고자 하는 그 추진력과 자신을 잘 어필하는 그 능력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꾸준함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냈는데 자기소개서는 또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기대가 되네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생기부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느낀 점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또 제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했던 활동이 있었는데요. 국어 시간에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한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지문을 읽고 심리학의 거장인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분석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의자와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을 읽고 따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1학년 때 도움반이라는 신체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적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서술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자기소개서에 제 진심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와중에도 좀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학교에 와서 담당 교수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성적을 위한 공부는 이제 그만하라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세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도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심리학, 제 꿈을 위한 공부를 했다는 것이 메리트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을 찾는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는 친구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공부를, 그리고 꿈이 없는 친구는 꿈을 찾아서 자신의 꿈을 이뤄내는 그런 공부를 하기를 바라면 저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기선 적은 아니지만 자신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목표에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